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발음하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육체로 감지하면서 읽겠습니다. 본질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본질의 광명성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정신의 광명성입니다. 정신은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이 삼위일체입니다. 영성은 자연성입니다. 허공성이란 진공성인지라 청정성이고 청정성인지라 광명성이므로 저절로 그러하니 자연성입니다. 본질 정신의 광명성은 밖으로 비치는 원심력과 동시에 안으로 비추는 구심력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있어 이 두 가지 기운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심이 잡혀 한 기운이 되면 원운동이 되면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암흑의 하늘이 블랙홀이 되어 구심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이 화이트홀이 되어 원심력으로 물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명암이 돌고 돌아 밤과 낮, 쥐화가 반복되고 온냉이 돌고 돌아 추나추동 사계절이 순환함으로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명암이 돌고 돌아 밤과 낮, 쥐화가 반복되고 온냉이 돌고 돌아 추나추동 사계절이 순환함으로써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존재케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 정신의 광명이 현상을 운행하는 본질 정신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이 정신 기운을 사람인 나에게 대입하면 밖으로 외부를 밝히는 기운이 생각이 되고 안으로 자기를 밝히는 기운이 감각이 된 것입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고 귀로 정확하게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몸놀아보며 하면서 읽겠습니다. 본질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본질의 광명성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정신의 광명성입니다. 정신은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이 삼위일체입니다. 영성은 자연성입니다. 허공성이란 진공성인지라 청정성이고 청정성인지라 광명성이므로 저절로 그러하니 자연성입니다. 본질, 정신의 광명성은 밖으로 비추는 원심력과 동시에 안으로 비추는 구심력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있어 이 두 가지 기운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심이 잡혀 한 기운이 되면 원운동이 되면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암흑의 하늘이 블랙홀이 되어 구심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이 화이트홀이 되어 원심력으로 물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명암이 돌고 돌아 밤과 낮, 쥐야가 반복되고 온냉이 돌고 돌아 추나추동 사계절이 순환함으로써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존재케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 정신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이 정신 기운을 사람인 나에게 대입하면 밖으로 외부를 밝히는 기운이 생각이 되고 안으로 자기를 밝히는 기운이 감각이 된 것입니다. 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들이 생겨나는 이치, 돌아가는 이치, 창조되는 이치, 운행되는 이치 다 밝혔잖아. 그렇지. 아주 심플해. 아주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가면 야 저기 어디서 왔구나. 다 아는 거지 모르는 게 없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어디서 왔나? 이 어디서 왔는지도 다 알잖아. 광명에서 온 거 아닌가? 그렇죠. 에너지에서 온 거 아니야, 에너지. 이 전부 다 에너지거든요. 보이고 들리는 게 다 광명성이 있기 때문에 광명성이 말하자면 창조주가 되어가지고 이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지. 그런 정확한 그 글로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감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고
그 전에 공부는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이 공부 도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는 뭐예요? 근데 그 이제 그 유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그 천지 창조운 이런 거는 기독교가 제일 유일하지. 창세기. 창세기. 네. 제네시스. 아. 빛이 있어라. 딱 그거.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요. 본질의 광명성은 밖으로 비추는 원심력, 동시에 안으로 비추는 구심력 두 가지 기운이거든요. 허공성에서 청정성에서 광명성이고 광명성의 부분이 힘으로 안으로와 밖으로가 있는데 여기 이 글이 보면은 암흑의 하늘이 블랙홀이 되어 구심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이 화이트홀이 되어 원심력으로 물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명성에 암흑의 하늘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광명성의 구심력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블랙홀이 오케이. 암흑의 하늘. 그래서 그 명암일색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뭐를 말한 거예요? 암흑이 하나로 그 광명하는 거. 암흑과 광명이 하나가 돼 있는. 그게 이제 그 아이슬란드 가서 저걸 하면 봐야 돼야 그래야 그 실감을 한다니까. 백야 현상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훤하지. 거기서 이제 그 갈리 가지고 이제 그 하나는 블랙홀이 되고 하나는 화이트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과 이제 부풀리는 힘이 이게 이제 창조의 기법이죠. 예? 기법이죠. 우리 벽돌을 흑벽돌을 쌓을 때도 흙을 모아가지고 눌러가지고 찍어내죠. 그렇죠. 이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벽돌의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벽돌을. 그러니까 광명성의 구심력이 암흑의 하늘이면서 블랙홀이고 광명성의 원심력이 광명의 하늘이면서 화이트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양쪽이 다 나온 거지. 그래서 본질의 광명성이란 것은 아주 밝은 것만이 많은 게 아니고 어두움과 밝음이 조화로운 거. 이게 하나로 명암일색으로 같이 명암일색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듣도 보지도 못한 광명성이라는 게 명암일색의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명암일색을 저희들 본타의 광명은 항상 그걸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걸 말하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얀 내가 것만 블랙홀을 말하는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였거든. 이걸 어떻게 광명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아까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 막 태양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블랙홀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거는 블랙홀이 있어야지만 우주가 형성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선생님 그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풀렸진 않는데. 그러니까 정신의 삼위일체가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인데 여기서 광명성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심력은 블랙홀, 암흑의 하늘이고 광명성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심력은 화이트홀, 광명의 하늘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 1권의 그 표지에 적어 놨던 글이 그게 이제 최초의 깨달음입니다. 또 원천님 또 읽어주셔야지. 찾아 놓으셨어. 원천님 읽어주시려고 찾아 놓으셨어. 돌아봄 바라봄 늘고 태양을 유시한 모든 물질을 비춘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해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을 비춘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영성의 빛은 안도 비추고 밖도 비춘다. 이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저게 안 나왔으면 이런 글이 이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 저게 최초로 단서가 돼가지고 발전한 거지. 네. 근데 블랙홀, 화이트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블랙홀의 그 뒷면이 화이트홀이 있잖아요. 가지고 블랙홀이 그 빨아들여서 화이트홀이 품어내는 것이 그 한 몸이죠. 한 몸이요. 그렇지. 그게 원래는 하나지. 네. 따로따로 얘기할 것이 아니지.
작용과 같이 하는 거지. 우리 은하계도 중심에는 블랙홀이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잖아요.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은하가. 그래 뭘 만들 때는 우리가 저 흑벽돌을 만들 때도 흙을 주워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내잖아요. 네. 부풀리가지고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이치지. 네. 만드는 거지. 그런 힘의 작용이 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영성의 광명, 정신의 광명에 그게 있다 이거야. 그 단서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도 비추는다. 촛불이라든가 전기불은 안 그래도 못 비추거든. 자기가 자기를 못 비추잖아. 밖으로만 향하지. 그러니까 그게 영성의 빛은 그림자가 없고 물질의 빛은 한쪽으로만 나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가 남는 것이고 그것도 거기에서 그것도 알아지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창조력이 없고 저거는 창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 텅 비어서 청정하고 청정함에서 광명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도 이게 텅 비어서 깨끗한 상태여야만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그 기제가 갖춰진다고나 할까?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하여튼 청정해. 진공이기 때문에. 좀 깨끗한 상태여야만 구심력도 작용하는 거. 그렇게 태어야만이 그런 빛이 발로되는 거죠. 영성의 빛. 더러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으로 구심력으로 잡아당기려고 해도 안 당겨지는 거. 구심력이 발동이 안 되지. 그렇죠. 무심으로 가야 되니까. 구심력이 발도 흐트러져 버리지. 예. 흐트러져 버리고.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래,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하는데 이게 30년 걸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책에 지은 게. 아니 이거는 진짜 우주 창조의 시크릿이 밝혀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뭐 시크릿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냥 하나의 상식이 되고 말지. 상식이지. 이제 시크릿이 이제 그것도 이제 과학하고 나오니까 과학하고 또 맞네, 이게 똑같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전에는 과학이 천체 과학이 블랙홀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과학이었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그 다음 글에 또 한 번 더 써놓으셨는데 대도란 본질이 그렇게. 어떻게? 이 마지막이야. 아니, 어제 뭐 피곤해가지고 쓰다가 그래 지쳐가지고 아무거나 눌러버렸어. 말이 되는가 몰라. 유한성이 뭐만요? 뭐가 만들 전부 다 미완성이지. 대도란 본질이 어떻게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이치와 기운을 밝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긴데 그 잘 음미해 볼 만하거든. 대도란 게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해는 데가 없어 책에 지금까지 말이야. 그래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한번 뭉뚱그려 본 거지. 대도라 그러면 아주 뭐 참 거창하고 힘든 것 같지만은 이래 말하면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대도란 본질이 어떻게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느냐 하는 이치와 기운을 밝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게 대도다 이거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본질이란 내면의 진공과 강명인 영체이며 정신을 말하고 본질인 진공의 하늘은 명암 일색의 하늘로서 현상의 하늘로 벌어질 때 암흑의 하늘은 블랙홀이 되어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은 화이트홀이 되어 내부로 끌어들인 물질을 외부로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본질의 광명은 외부를 비치는 원심력과 내부를 비치는 구심력이 있어 두 개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의 기운이 되면 중심이 잡혀 둥글게 돌아가면서 운행이 돼요. 명암 일색이 명과 암으로 분열되면서 낮과 밤이 생겨 하루가 되고 온냉이 온과 냉으로 분열하여 추나 추동 사계절을 말아내면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대도란 본질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어떻게 창조하고 운행하는지 이치와 기운을 밝혀 마음, 두뇌, 생각이 몸, 목, 팔, 척추, 다리의 주인 노릇하던 생각 모두의 정권을 정신이 육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감각 모두의 정권으로 교체하여 본질인 영체가
현상이며 도구인 육체를 부리고 쓰매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분열이 없는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스트레스가 전무한 낙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 모드의 정권을 감각 모드의 정권으로 바꾸려면 마음의 광명으로 몸을 비추어 주시하면 마음이 바라던 사고 기능이 중단되어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텅 비어져 무심이 되면 좌뇌 본의의 생각 모드가 우뇌 본의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이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육체가 몸과 마음으로 분열하여 육체를 놓치고 육체를 상실하여 허무감과 공허감과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마음이 몸을 주시하여 감각하면 심신일어가 되어 육체를 복원하여 몸 없는 귀신을 면하고 육체를 복원하면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진공의 하늘을 깨달아 머리가 텅 비고 귀로는 소리와 더불어 있는 침묵 고요를 깨닫고 눈으로는 밖으로 나릴이라는 양의 광명을 보고 안으로는 달월이라는 음의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여 환한 밝을 명이 되고 내면의 하늘을 깨달아 늘 보며 살면 광대무량한 진공의 하늘이 무한대와 무한소 사이에 벽이 없어 대소가 없고 명암일색인지라 빛이 있는 명과 빛이 없는 암이 혼연일체인지라 유무가 없으며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가 통하면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정이라면 육체는 동하고 변하는 동이므로 정과 동이 하나로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바탕과 기운, 창조와 운행의 이치를 안다고 하여도 외부로 흐트러지는 생각이라는 원심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이라는 구심력이 강하여야 중심을 잡아 돌리고 부리고 쓰는 솔성지도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강하려면은 허공성, 청정성이 이미 보장이 된 정도로 깨끗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본래 깨끗하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본격 돌아봄으로 그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힘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견성양 이런 견성, 굳이 말하면 양성이지. 그러니까 견성을 지나간 그거는 양성. 완전히 그냥 우리가 와서 보고 하늘을 보고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네. 그거는 완전히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네. 의식의 세계를 끌어당겨서 다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다 흡수해서 다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나고 힘을 얻어야 그 진공을 갖다가 청정성을 보장해? 보존하게 되고 유지하게 됩니다. 맞아요. 또, 그게 한 세계의 그게 블랙홀이 된 그 상태가 그게 이렇게 그 뭐라 하지 몸에 체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역할을 하는 거지. 정신이라고 하는 하늘이 아주 맑아. 오염이 안 되는 깨끗한 청정성이 되니까 늘 광명이 늘 현발하는 거지. 한 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식이.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 해야 이 도판에서도 대각 도인이 나오면은 별이 하나 탄생했다. 별도 항상이 탄생했다. 네, 그렇죠. 중력으로 잡아 당기는. 그래 항상 빛을 받으니까. 붙박이별. 붙박이 별이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거기에 자리 잡은 거니까. 떠돌이별이 붙박이별이 된 거. 그거 하나의 진화죠. 진화로 볼 수 있죠. 육권에서 이야기하는 태양 탄생된 봄나라. 봄나라. 그 제목이. 그 육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육권에. 말 그래도 본질이 현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이치와 기운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창조하고 운행하는 그 이치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없던 하나님이 하나 탄생하는 거지. 예. 자기 의식 세계가 완전 거듭나지는 거예요. 의식이 완전. 떠돌아 다니다가 붙박이 하나 탄생. 자기 의식의 세계를 창조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손해봤다, 망했다, 이런 그게 없어지는 거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 돼야 절대의 경지라는 거죠? 그게 절대의 경지지 뭐. 나는 그냥 감각이 좀 뻥 열리면은 그게 절대의 경지. 선생님 지금 여기 얘기했기 그렇게 쉬운 때문에.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래서 감각이 열렸는데 왜 자꾸 상대가 있지? 막 이러고 있었어. 절대의 경지 아니고. 상대가 안 없어지지? 막 솔직히 블랙홀에 화두가 걸렸었어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만 그게 이제 알겠어요 이겼구나. 대강의 그 그림은 알겠네. 알았다 해서 안 된대. 알았다. 조금 하면 이제 알았다, 됐다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제일 답답해요. 아이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대통령 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재벌 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어디 낚시 다니면서 말이야, 어디다가, 응? 엔터테인먼트. 띠까띠까 하다가 그런 다시 게 아니야. 그 하늘, 응? 이게 의식이 완전 이게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건데. 잡아당기는 힘이 다시 나오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건데. 띠까띠까 허공성, 텅 비어서 깨끗하다 못해서 구심력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구심력이 밖으로 나가는 힘을 완전히 제압해서 다시 뻥 터지는 그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거 텅 비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되지도 전성 않는 양성 솔성이 하늘 봤다 알았다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야. 그런 분들 있잖아. 텅 비었다. 알았다 땡.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명확해야 자기 공부가 어느 수준인지 자기를 점검할 수가 있지. 점검하면 된다니까. 안 그러면 그 말이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치를 확실히 알면은 함부로 내가 됐다 소리를 못해. 그 된지 덜 된지 자기만이 알거든. 자기가 알죠. 그 자기도 모르는 거 어디 밝기는 뭐 밝아. 어두운 사람이지. 어두운 사람이 무슨 각을 했다 그래. 자기한테 어두운데. 자기한테 어두운. 네. 감각의 힘이 없다는 거지. 자기한테 어둡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 이치와 기운을, 이치가 알기가 이제 어려운 거고, 옛날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잖아요. 예, 이치를 모르고 기분만 터득. 아니 옛날에는 이치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 창조와 이거 다 비밀이었다고. 우주 창조와 운행의 그 기운 이거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뭐 도를 한다고 했던 거야 솔직히. 아니 근데 이치는 모르지만 하여튼 툭 깨달아 버렸다 이거지 일종의 그런 건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런 거지 뭐. 요리 뭐 이론을 모르더라도 요리를 잘 할 수 있다 이거.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감각이 그따위가. 이제는 그런 도는 이제 거시기 가는 도가 아니고, 누가 물어도 손주가 할아버지 뭘 물어도 예. 척척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치적으로나 성리나 이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 이 상식이 돼야 되지. 특별한 게 아니게 인간에게는. 왜 자기 그 소종내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자랑거리냐. 당연한 거지. 몰랐던 것이 창피하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 몰랐던 게 부끄러운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명만 되면은 전체 인류가 다 알 수 있다. 믿어지죠? 예. 그렇죠. 이게 90년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게 본격 돌아봄이라는 게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는데 이제 힘이 붙인다는 걸 알아. 알기는 아는데 이게 돌리지를 못해. 잡아 돌리지를 못하는 게라. 써먹지를 못하는 걸 한계를 알게 되니까 그냥 불같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운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근육이 배겨가지고 힘이 붙는 거지. 양성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내면의 하늘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캄캄한 하늘이지 와. 처음에는 그 어째 이렇게 캄캄한 거 또 봐도 맨 캄캄하고 또 봐도 또 이제 보면 또 괜찮은 것이고 또 봐도 또 캄캄해. 그게 오래가. 그래 하다가 보면 그 사권인가에 나왔던 처음 태양의 탄생 봄나루 태양이 탄생하는 기라. 6권. 6권인가. 네. 그러면 처음에 안을 들여다봤을 때 캄캄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는 벌써
광명까지 도달한 거네요. 광명의 한 부분이 암흑이잖아요. 도달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한테서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지. 예. 추리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가는 거지. 입문했다고 해야지. 그걸 향해서. 캄캄한 하늘을 그냥 이렇게 눈 감으면 그냥 캄캄하면 그게 캄캄한 하늘인가요? 캄캄한 하늘에서는 네. 눈을 감거나 뜨나 캄캄하지. 암흑의 하늘을 봐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빛이 있어도 암흑이 이제 밤중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제. 네. 아, 해 뜨려면 한참 이제 새벽이 오고 해야 이제 동산에 해가 떠오르지. 그런 이치가 그런 이치지. 블랙홀이 미리네, 그죠? 우주도 그렇게. 그런 이치가 전부 다 똑같은 순서가 저절로 맞는 거지. 다음 사람은 이거잖아요. 누가 제가 해볼게요.